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드디어 파기됐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지소미아가 파기된 겁니다. 이제 반일을 넘어서 반미로 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도 듭니다. 국가의 안보, 국가의 안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문재인과 조국 지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보다도 북한을 더 신뢰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안보 상황까지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파퓰리즘 정권, 우리가 이 정권을 어떻게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를 했는데요. 20일 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 종료 직후에 지소미아 파기를 최종 결정한 겁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만은 막판에 파기로 전환한 겁니다. 이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외교적 해결 메시지를 던진 터였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군사 분야만큼은 그래도 협력을 유지하지 않겠나 봤는데요.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소미아가 파기될 때까지는 통일부는 파기를 주장했고 외교부는 중립이었고 국방부는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파기하기까지 이런 데는 통일부를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부류 등이 훨씬 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 외교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유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나리오를 펼쳐나갈 것인가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최소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강력하게 이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찬성파들이 결국은 안보파들을 눌러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가 파기됐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를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했는데도 비건의 면전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22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펀 국방부 대변인이 그랬는데요. 우리는 설사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에서 마찰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호 방위 및 안보적 유대 관계는 온전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두 나라와 양자 및 한미일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스펀 대변인은 앞서서 정보 공유는 우리가 공동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소미아를 문재인 정부가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보에는 영향이 없나?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군의 능력으로는 북한의 군사동향 파악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레이더로는 동해 감시하는 것도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 관련 정보 추적 탐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인공위성 정보라든지 해상 초계기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동해상에 있는 잠수함이든지 미사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최종 궤도도 일본 정보를 받고서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처음으로 체결할 때 강력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계속 연장을 한 것은 이런 안보상 이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안보는 걱정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남북 군사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안보는 걱정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보니까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는 이 남북 군사 합의를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달 이래로 8차례 미사일 도발 자체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 북한 미사일들이 한국을 향하거나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고요. 김정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이번 지소미아 파기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청와대는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기까지 거의 매일 실시한 청와대 내부형 여론조사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 여론도 당연히 지소미아 파기 쪽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안보 관련 사안까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죠. 뭐냐면 남북 군사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안보가 문제없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왜 필요합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한국을, 우리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씁니까? 그 어마어마한 국방비 복지에 돌리면, 가난한 사람한테 돌리면 온 국민한테 현금으로 살포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도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현 정권의 희망사고가 또다시 확인됐다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저 북한만 믿고 김정은을 철저히 믿고 미국보다는 북한을 더 믿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돼도 정보교류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청와대의 엄청난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일본과의 정보교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이전에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사실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TISA라고 그러죠. TIS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보 교환의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미국과는 신속하게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소미아가 파기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정보를 얻으려면 미국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콕 찍어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한일 간 협정을 맺도록 요구한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을 통하지 않는 한일 간의 직접적 정보 교류가 대북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한반도 위기 상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그렇게 미국이 강조했던 것이고요. 지난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이 뭐였습니까?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케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한일 간 정보 공유 채널을 먼저 끊어버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경유한 정보 공유가 이전처럼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일본이 한국 협정 파기를 빌미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한국의 공유를 거부하는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청와대의 말대로 국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고 한미 동맹까지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대신에 북한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한미일 동맹편이 아니라 북중러 동맹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대신 북한을 선택했다는 거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서 청와대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무한 신뢰만 보냈을 뿐이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이거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자는 한미일 동맹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한미동맹은 왜 필요하며 한미일 삼각공조 자체가 별 의미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마침 북한은 20일 아침에 대미 굴종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미군의 남조선 주둔은 그 무슨 남조선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분열을 연구하며 세계를 제패하려는 전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수치스러운 대미 굴종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의 이런 주장에 적극 화답한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가 완전히 중단된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로 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져줌으로써 다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당연히 한미 관계도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의 판단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맹보다는 북한을 더욱 신뢰하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한국과 군사적 신뢰관계 조성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결국 파기 길로 갔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미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했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반응했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소미아 연장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요청들을 문재인 청와대가 일거에 다 거부한 셈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 내에서는 반미 선동도 강화될 겁니다. 이건 미북 간 협상과 얽히면서 트럼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요구대로 방위비를 지금의 1조에서 5배, 6배 이상으로 급격한 증액을 순수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걸 거부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본심을 읽은 상태에서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도요. 한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고 미국에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종료를 향한 서막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 체제를 흔드는 것이고, 이건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만 고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적 안보 파트너에서 이제는 별 의미 없는 안보 파트너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후유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일본 아베 정부는 어디 한국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도 문제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로 인해 가지고 정상화 조짐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일 관계가 다시 파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연구원의 구상대로 반일 프레임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은 상당한 충격이 빠졌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들은 마치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에 엄청난 손해를 주는 것 같이 보도를 합니다만은 일본의 충격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경제적 문제를 안보 문제까지 쉽게 연동시켜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만용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것도 나라냐? 이런 거죠. 아무리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한다 할지라도 국가 간 지켜야 될 금도는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선을 쉽게 훌쩍 넘어버렸다는데 일본 정부는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노 외무상도 한국 정부가 협정의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일본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국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다시 파국을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오늘 28일 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각 부처가 검토해왔던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리스트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경제는 더욱더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가하는 제재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가하는 조치는 일본에게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이 많이 수출하는 103개 품목은 한국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정작 일본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수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해적 무역 보복을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일 감정을 앞세우면서 일본 관광 안 가기, 일본 가지 않기, 일본 제품 안 사기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관광 산업이 지금 초토화가 됐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한국이 안 들어온 대신 중국과 동남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관광을 안 가물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의 관광 산업입니다. 한국의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해의 칼을 우리 기업들에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무역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일 간 갈등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의 속셈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파동과 남북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고려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사실 국익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이익이 전면에 나선 결정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익이 아니고 사익이죠.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나라의 안보 카드를 던지면서 엄청난 도박을 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뭐냐?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지키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사실상 완전히 죽어버린 남북관계 카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일본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선 조국 카드가 흔들리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급속하게 레임덕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차기 대권 구도라든지 또 내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전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이 아주 구체적인 논평을 어제 냈는데요.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희경 대변인은 한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 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 그랬습니다. 문조,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죽어버린 남북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버렸다는 겁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요구한 것입니다. 거의 날마다 선전 매체를 통해서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통해서 다시 남북대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셋째로는 악화된 경제 위기 상황을 일본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그런 시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미 그런 발언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한국의 경제 위기가 왔느냐?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국민들한테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악화가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거야말로 가짜뉴스죠. 결론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의 지소미아 카드는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인 측면은 물론이고요. 일본과의 경제적 측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도 심화가 될 겁니다. 한국 경제가 받을 치명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디스카운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국지적 도발이라도 감행한다 그러면 한국은 곧바로 IMF 때보다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이미 그랬죠. 경제적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리아 엑소더스는 당연히 현실화될 겁니다. 당장 일본 자금의 코리아 엑소더스부터 시작될 겁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문재인 정권의 총선 승리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봐도 정확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지영같이 문프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다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미국의 반대에도 지소미아가 파기됐습니다. 이제 반일을 넘어서 반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가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조국 지키기 이거죠. 미국보다 북한을 더 신뢰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드러난 겁니다.
심각합니다. 앞으로 한미동맹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